인류는 자연을 아주 오랫동안 생존을 위한 도구이자 무한한 자원 저장고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농경 사회 이전의 인류는 자연의 순환에 순응하며 살아왔지만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연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근대 산업사회에 들어서며 인간은 자연을 공존의 대상이 아닌 인간의 편의를 위한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사피엔스에서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대신 환경을 자신에게 맞게 바꾸기 시작한 유일한 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제학자 니콜라스 조르게스크로게는 인간의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게 유용한 에너지를 무용하게 만들고 환경을 무질서하게 만든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인류에 의해 환경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기 시작한 시점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특히 1950년대 이후입니다. 파괴의 근본 원인은 화석 연료 기반의 대량 생산과 지나친 인구 증가입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탄소 배출이 시작되었고, 전후 자본주의의 팽창은 소비를 미덕으로 만들었습니다. 윌 스테픈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1950년대를 기점으로 인구, GDP, 에너지 사용량, 이산화탄소 농도가 수직 상승하는 현상을 데이터로 증명하며 이를 대가속이라 명명했습니다. 자연의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속도로 자원을 뽑아 쓰고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한 것이 파괴의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환경 문제가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인류는 단순히 불편함을 겪는 수준을 넘어 문명의 붕괴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티핑 포인트입니다. 이는 작은 변화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한 변화로 폭발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북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햇빛을 반사하지 못해 지구가 더 빨리 뜨거워지고 이는 다시 얼음을 더 빨리 녹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의 요한 록스트렘 교수는 지구 위험 한계선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등 9가지 지표 중 이미 6가지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고 경고합니다. 이 선을 넘으면 지구는 스스로 뜨거워지는 온실지구가 되어 인류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인류가 정착하고 문명을 세우면서 자연은 경외의 대상에서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인 창고로 변질되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탐욕은 공동의 자원을 고갈시킵니다. 내가 안 쓰면 남이 가져갈 텐데? 라는 공포 섞인 탐욕이 산림을 황폐화하고 강물을 오염시켰습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은 더 많은 양모를 팔아 돈을 벌려는 지주들의 탐욕이 멀쩡한 농지를 양을 기르는 목장으로 바꾸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농민이 쫓겨나고 토양은 단일 작물 재배로 인해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탐욕에 엔진을 달아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자기 앞마당을 넘어 지구 반대편의 자연까지 도구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증기기관과 공장은 무한한 원료를 요구했습니다. 유럽 열강은 더 많은 설탕, 면화, 고무를 얻기 위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천여림을 밀어버리고 거대한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용이 아니라 생태적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19세기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의 콩고 고무 채취는 타이어를 만들어 막대한 부를 쌓으려는 탐욕 때문에 수백만 명의 원주민이 고통받았고 콩고의 열대우림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자연과 인간 모두를 오직 돈이라는 도구로만 본 극단적 사례입니다. 사회학자 제이슨 무어는 자본주의가 값싼 자연을 끊임없이 찾아내어 착취함으로써 유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자연을 값싸게 부려먹으려는 탐욕이 현대 문명의 엔진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탐욕은 필요가 아니라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자연을 소모합니다. 기업들은 물건을 일부러 빨리 고장나게 만들거나 계획적으로 구식화시키고 끊임없이 새 모델을 내놓아 멀쩡한 물건을 쓰레기로 만들게 부추깁니다. 인간의 새 것에 대한 갈망을 자극해 지구를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자원의 양이 지구가 1년 동안 재생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는 날입니다. 1970년대에는 12월 말이었으나 현재는 7, 8월로 당겨졌습니다.
즉, 우리는 매년 미래 세대가 써야 할 지구 0.5개를 가불해서 쓰고 있는 셈입니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인류의 이기심과 탐욕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여 결국 인류는 100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구가 더 이상 인간의 탐욕을 견뎌낼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는 지구 역사에서 대가속이라 불리는 전환점입니다. 인류가 수만 년간 쌓아온 변화보다 지난 70년의 변화가 훨씬 빠르고 파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세계는 파괴된 도시를 재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을 넘어 무한 성장이라는 신념이 종교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가정을 꾸리고 베이비붐 시대를 열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공장을 풀가동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모델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가 행복한 삶의 상징이 되었고 이를 만들기 위해 지구의 자원을 유례없는 속도로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컬처와 교회화는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짓기 위해 숲을 밀어버리고 그 집까지 가기 위해 거대한 고속도로를 닦으며 석유 소비를 폭발시켰습니다. 또한 1950년대는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냉전의 시대였습니다. 이 정치가 환경 파괴의 숨은 주범입니다. 상대방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공포가 기술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핵무기 경쟁은 방사능 오염을, 우주 경쟁은 로켓 연료 소모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전쟁을 위해 개발된 기술들이 민간으로 넘어오면서 환경 파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화학비료와 살충제의 보급은 원래 폭탄을 만들기 위해 개발된 질소 기술이 비료로, 화학무기 기술이 살충제로 전용되었습니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자는 탐욕이 땅과 물을 독성 물질로 뒤덮었습니다. 생물학자 레이첼 카스는 1962년 저서 침묵의 봄을 통해 1950년대부터 무분별하게 살포된 화학물질이 생태계를 어떻게 마비시켰는지 과학적으로 고발하며 환경운동의 시초를 닦았습니다. 1950년대 이전까지 인류의 주 에너지는 석탄이었으나 50년대부터 석유가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석유는 단순히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석유에서 추출한 플라스틱은 한 번 쓰고 버리는 편리함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이제 관리하고 아껴 쓰는 수고로움조차 거부하고 편리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1950년대는 미국과 소련의 체제 경쟁이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국가의 힘은 곧 에너지 소비량과 직결되었고 저렴한 석유를 확보하고 소비하는 것이 국력이었습니다. 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속도로, 네트워크와 자동차 중심 문화는 단순히 교통의 발달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석유 소비를 강요하고 확산시킨 시스템이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아껴 쓰는 미덕 대신 버리는 편리함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쓰레기 문제의 시초입니다. 1955년 잡지 라이프에 실린 일회용 삶이라는 기사에서는 한 가족이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었다며 일회용 접시와 포크를 공중에 던지며 웃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당시 사회가 편리함이라는 탐욕에 눈멀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인류의 탐욕과 가속화된 파괴 끝에 기다리고 있는 임계점은 과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날씨가 더워지는 수준이 아니라 지구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순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온도가 특정 지점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에서 2도씨를 넘어서면 인간이 탄소 배출을 0으로 줄여도 지구가 스스로 뜨거워지는 단계에 진입합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햇빛을 반사하던 흰색 거울이 사라지고 열을 흡수하는 검은 바다가 드러납니다. 또한 시베리아의 영구동 토층이 녹으며 그 안에 갇혀있던 막대한 양의 메탄, 즉 이산화탄소보다 25배 강력한 온실가스가 분출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는 온실지구 시나리오라고 불리는 일이 생깁니다. 일단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하면 인류의 힘으로는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 파괴의 끝에는 단순히 기온 상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생존의 기반인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는 비극이 있습니다. 바다 온도가 높아지면 산호초가 죽고 이는 해양 생태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육지에서는 수정 매개체인 곤충이 사라져 식량 생산이 불가능해집니다. 임계점을 넘은 지구에서 인류 문명은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뉴욕, 런던, 서울 같은 대도시가 침수되고 식량과 물 부족으로 인한 기후 난민이 수억 명 발생하며 국가 간의 전쟁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라면 2100년경 지구 온도는 약 3도씨 이상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현대 문명이 지탱해온 모든 사회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지구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그 화려한 편리함이 사실은 지구의 미래를 가불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